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혹시 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은 침대에 붙어 있고 마음은 이미 하루를 포기한 것 같은 순간. 해야 할 일은 분명 있는데 손이 안 가고 좋아하던 것들도 재미가 없고 누가 좀 쉬면 낫겠지라고 말해도 이상하게 쉬는 동안에도 죄책감만 커지는 날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열심히 버티는 법이 아니라 내가 지친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먼저 구분하는 일입니다. 번아웃은 보통 너무 오래 불타고 난 뒤에 남는 재 같은 상태에 가깝고 우울은 때로 삶 전체의 색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둘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회복의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 둘을 헷갈립니다. 일이 싫어진 걸까? 내가 무너진 걸까? 쉬면 괜찮아질까?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 할까? 오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되감아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해진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회복의 첫걸음은 무엇인지 함께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배경과 맥락.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쉬고 싶은데 막상 쉬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일이 돌아가고 휴대폰 알림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냥 게으른 건가? 아니면 우울증인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둘은 실제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둘 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집중이 어렵고 예전처럼 웃거나 움직이기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 두 가지로 배경을 짚어보려 합니다. 1974년 미국 뉴욕.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버거는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의 세인트 마크스 프리 클리닉에서 중독과 가난, 정신적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자원봉사자들은 선한 마음으로 밤낮 없이 일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이던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환자들에게 차갑게 반응하고 몸은 지쳤는데도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버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멈추지 못했을까요? 아마 책임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내가 쉬면 누군가 피해를 본다는 마음, 힘든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면서 내가 먼저 힘들다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 프로이덴버거는 이 상태를 스태프 번아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연료가 다 타버린 촛불처럼 처음에는 뜨겁게 타올랐지만 오래된 압박 속에서 점점 빛을 잃어가는 상태였죠. 여기서 중요한 배경이 나옵니다. 번아웃은 주로 일, 역할, 책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2019년 ICD-11에서 번아웃을 질병이라기보다 관리되지 않은 만성 직장 스트레스에서 오는 직업적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일과 심리적으로 멀어지고 내가 일을 잘 해내고 있다는 감각이 줄어드는 것. 이것이 번아웃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985년 10월 프랑스 파리입니다. 미국 소설가 윌리엄 스타이러는 문학상인 프리 몽디알치노 델 두카를 받기 위해 파리에 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장소는 파리, 사람들은 그를 축하하고 있었고 그는 이미 소피의 선택으로 세계적인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잠은 오지 않고 이유 없는 공포와 자기 혐오가 밀려왔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경험을 1990년 다옥리스 비저벨이라는 책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왜 도움을 청하는데 시간이 걸렸을까요? 아마 우울은 자기 자신에게도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질문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기 정도는 견뎌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는 우울증을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그리고 수면, 식욕, 에너지, 집중력, 자기 가치감의 변화가 일상 기능에 영향을 주는 상태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차이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번아웃은 그 일만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대 가깝고, 우울은 질뿐 아니라 삶 전체가 희미해졌어요 대 가까울 수 있습니다. 물론 둘은 겹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번아웃이 우울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울한 사람이 일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나는 그냥 쉬면 나아질까? 하고 묻고 있다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며칠 쉬었을 때 조금 숨이 트이고 특정 업무나 관계에서 멀어질수록 회복감이 생긴다면 번아웃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쉬어도 아무것도 즐겁지 않고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잠과 식사와 몸의 리듬이 계속 무너진다면 혼자 판단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참고 WHO 번아웃 설명 https://www 인트 유스 아이템 28년 5월 20일 19번아웃 언아큐페이셔널 퍼나머난 인터내셔널 클래서퍼케이션 오브 디지지즈 제나이어매치 우울증 설명 https://www 거브 헬스 퍼블리케이션즈 디프레션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 그냥 회사가 너무 힘든가 봐. 그렇게만 생각했던 사람이 주말에 푹 쉬고 나서도 마음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번아웃처럼 보였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미 지쳐있고 메신저 알림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예전에는 30분이면 끝내던 일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상태.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몸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이미 사무실 문 밖으로 도망가고 싶은 느낌.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아, 나 번아웃 왔나 보다. 그런데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조금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 직장인이 금요일 저녁에 노트북을 덮고 일부러 아무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엔 늦잠도 자고 좋아하던 카페에도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커피 맛이 안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창가 자리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조금 나아졌는데 이제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싶은 거예요. 쉬었는데도 회복이 안 됩니다. 이때 마음이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단순히 일이 많아서 지친 것만은 아닐 수 있어? 두 번째 에피소드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는 그럭저럭 버팁니다. 회의도 하고 답장도 하고 웃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씻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너무 큰 일이 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정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꾸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왜 다들 하는 걸 나만 못하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과 몸의 배터리가 위험할 만큼 낮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번아웃과 우울의 차이가 조금씩 보입니다. 번아웃은 대개 특정한 압박에서 시작됩니다. 1. 돌봄, 시험, 관계처럼 계속 에너지를 빼앗는 대상이 있죠. 그래서 그 부담에서 멀어지면 조금 숨이 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울은 그 범위가 더 넓게 퍼질 수 있어요. 일만 싫은 게 아니라 좋아하던 음악도 시끄럽고 좋아하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내일이 온다는 사실 자체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반전이 조금 따뜻하게 옵니다. 한 사람이 상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번아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계속 성과를 내야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어왔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죄책감으로 채워왔던 거죠. 상담사는 조용히 묻습니다. 쉬었을 때 회복이 되나요? 아니면 쉬는 동안에도 자신을 벌주고 있나요? 그 질문 하나에 그 사람은 울컥합니다. 내가 약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버티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름표를 정확히 붙이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 상태를 관찰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런 느낌이 시작됐는지, 쉬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지, 잠과 식욕은 어떤지, 예전의 즐거움이 아직 남아있는지. 그리고 특히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스스로를 해치고 싶은 충동이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바로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건 참아야 할 감정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긴급한 신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그런 것 같은데 하고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았다면 괜찮아요.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번아웃이든 우울이든 둘 다 당신이 망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혼자 감당해왔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거창한 결심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밥을 챙겨 먹는 것, 알림을 잠시 끄는 것,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 요즘 좀 이상해 라고 말하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다시 나를 살피는 첫 번째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맥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주말 내내 쉬었는데도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몸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못하겠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을 안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쉬는 날에도 마음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좋아하던 음식도 별맛이 없고 연락이 와도 답장할 힘이 없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계속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도 못 버티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번아웃일까? 우울일까? 그런데 상담 장면에서 자주 발견되는 진짜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나는 언제부터 회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왔을까?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회복되는 법을 잃어버릴 만큼 오래 버텨온 겁니다. 번아웃은 대개 특정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1. 돌봄, 관계, 책임. 내가 계속 에너지를 써야 하는 곳에서 돌아오는 것은 적고 요구는 끝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번아웃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회사만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그 사람 전화만 봐도 심장이 뛰어요. 이 일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반면 우울은 삶 전체의 색을 서서히 빼앗아갑니다. 이래서 시작했더라도 어느 순간 밥맛, 잠, 사람, 취미, 미래까지 흐려집니다.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사라지면 편할 것 같아요.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둘 중 하나로 딱 잘라 이름 붙이는 것보다 지금 내 상태가 어디까지 번졌는지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분명 번아웃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고 휴가를 가면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휴가 첫날에도 노트북을 열지 않으면 불안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오히려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놓고 쉬었던 때가 언제였나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어도 된다고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핵심이 드러납니다. 문제는 단순히 일이 많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오래된 규칙이 있었습니다. 쉬면 뒤처진다. 힘들다고 말하면 민폐다. 내가 멈추면 모두가 실망한다. 그래서 몸은 지쳤는데도 마음은 계속 자신을 밀어붙였습니다. 번아웃은 과부하의 신호였고 우울은 그 신호를 오래 무시했을 때 찾아온 더 깊은 경고였던 겁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일은 스스로를 신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번아웃이야, 우울이야. 라고 몰아붙이기보다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내 고통이 특정한 환경에서 심해지는가, 아니면 삶 전체로 퍼졌는가? 쉬면 조금이라도 회복되는가, 아니면 쉬어도 계속 무감각한가? 나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반복되거나 혼자 있으면 위험할 것 같다면 그건 참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연결되어야 하는 신호입니다. 이름을 정확히 몰라도 시작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나 줄이고, 답장 하나를 미루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나 지금 좀 위험하게 지쳤어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병원이나 상담실처럼 이 상태를 함께 봐줄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 당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혼자 버틴 사람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쉬고 더 안전하게 도움받는 것입니다. 마무리.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작은 연락 하나에도 마음이 철렁하고 예전엔 좋아하던 일까지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지는 순간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과 몸이 보내는 신호를 구분해 보는 겁니다. 번아웃은 주로 일이나 책임, 특정 역할에서 에너지가 다 타버린 상태에 가깝고 우울은 그 피로가 삶 전체로 번져 기쁨, 식욕, 수면, 자기 가치감까지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계속 연결돼 있고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시대에는 이 둘이 더 쉽게 섞여 보일 수 있어요. 오늘 밤에는 결론을 내리려 애쓰기보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지쳤을까? 를 조용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래 지속되거나 스스로를 해칠 생각이 든다면 혼자 버티지 말고 꼭 전문가나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음 편에서는 불안을 잠재우려 할수록 더 커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댓글로 요즘 가장 회복되지 않는 피로가 일, 관계, 몸, 마음 중 어디에서 오는지 알려주세요.
날줄 시줄의 심야 심리상담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밤에도 함께 해주세요.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s://크르크퍼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https://www 멘탈헬스 에피사이칼러지 토픽스 https://www org 토픽스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관계, 점검 체크리스트 링크를 함께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관계가 반복해서 힘들다면 저장해두고 대화 전 다시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회복 루틴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